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환입니다. 셀프 부모 자격증 과정 제14강 이제는 인성이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부모 인성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 인성 교육이 부재로 생기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솔루션까지 14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인성. 자, 가보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성교육의 대상자, 인성교육의 대안 제시, 인성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인성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시스템적인 측면은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을 왜 인성교육자가 없냐,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인성교육 하자 한들 그게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인성교육은 수능 과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자, 아이가 있으면 학부모입니까? 학교 들어가면 학부모죠. 자, 부모일 때는 그래도 아이에게 멀리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학부모가 되면 학업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인성 그딴 거 먼 미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게 인성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는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다. 자,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또 교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강의를 잘할 거다 생각은 착각입니다. 다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강의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는 교수,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성교육의 대상자 볼까요? 교사, 학부모, 학생. 자, 인성교육하면 지금까지 어디만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학생입니다. 물론 학생이 자라서 교사 되고 학부모 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당장 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삼박자가 고루고루 맞아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되면 사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학부모는 선생님이 좀 잘해주면 좋겠고, 그죠? 또 교사는 학부모, 또 학생이 잘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맞아가면서 서로가 가정이 문제니, 학교가 문제니, 또 학생이 문제니,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회적인 제도 측면에서 교사도, 그죠? 인성교육 받게 하고,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부모 자격증 따서 인성교육 받게 하고 학생도 수능에 인성 과목이 반영되면 당연히 인성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서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수업 시간에 집중 좀 잘해줬으면. 자, 이럴 때 수업이 잘 되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맞죠?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맞죠?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아주 기본이지만 이 기본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이 안 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부모님을 상담해 보면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학생이 선생님이 바라는 점입니다.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자, 선생님이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해주려면
주입식 교육은 안 되고요. 그죠?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일제고사가 아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죠? 문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 스스로도 내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이왕이면 좀 재밌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의 틀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성적만 높이고, 뭐 그냥 학업 성적이 높으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좀 더 이해 쉽게. 자, 중간자의 그 수준에 맞춰서 또 아래 위로 오고 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소통 시간 많이 부족합니다. 성적이 낮아도 나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과학을 잘하면 좋겠지만 또 뭡니까? 윤리를 잘하고 도덕을 잘하고 역사를 잘하고 또 뭡니까? 씨름을 잘하고 그죠? 운동을 잘하고 또 뭡니까? 음악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이라 해서 그죠? 학생들에게 모범을 학생들에게 막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너희들이 무조건 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욕을 하는 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욕을 하냐 물었더니 학생들이 그냥 말을 하면 안 듣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욕을 퍼붓고 있다면 그 선생님은 옳은 선생님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적과 상관없이 뭡니까? 차별 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적과 상관없이 차별 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정해주고 성적을 인정해주고 차별 대우.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좀 못했는데요. 이제 칠판에 이제 앞선 수학 문제를 풀었던 거, 쉬는 시간에 잠시 이제 이렇게 수학을 이제 풀었던 걸 이제 지웠겠죠. 지우고 이제 다시 또 그 연강으로 진행됐던 모양입니다. 수업이. 그러고 나서 칠판이 깨끗하거든요. 자, 누가 지었지 칠판을 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 줄 알고 이 친구가 공부를 못했지만 칠판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칠판을 지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그 선생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이런 말을 해줘도, 그죠?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 그럴 시간에 수학 문제는 한 문제 더 풀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직설적인 말을 통해서 아이는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교사가 학부모에게 바라는 점. 자, 학교에 맡겼으면 뭡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관심.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학교 행사에 학교가 좀 뭔가 있으면 부모님이 초청하면 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고요. 학교에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면 좋겠다. 관심입니다. 가정에서 기본 소양은 가르치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의가 너무 없거나, 그죠?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걸 못하는 경우, 집중이 낮은, 진짜 ADH 산만한 그런 경우도 있죠. 자녀의 특기적성을 알고 진로를 결정해주면 좋겠다. 오로지, 그죠? 아예 관심도는 딱 제치고, 인기 있는 대학, 인기 있는 전공을 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앞서도 교사도 있었지만 자녀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라, 내 자녀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빨리 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형제지간에 차별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적으로 형제지간에 차별대우. 역시 차별대우 앞서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수대. 그래서 첫째, 둘째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성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아이를 비교해봐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다름을 알면은 부모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좀 개성있게 키워야 됨에 불구하고 너무 서로 비교해가면서 같이 형제지간에 벽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점, 학교에 바라는 점 뭘까요?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많고요.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뭡니까? 좀 잘하는 부분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원하겠죠. 학생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공부를 떠나서 또래 친구들과의 차별 대우하지 않았으면
차별된 그죠? 내 아이가 누구의 차별대를 받는다고 참 속상하겠죠. 학생들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감정 정말 중요하죠. 다른 아이한테 화난 감정을 또 다른 아이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로 끝내야 되고, 또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선생님의 개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혼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감성노동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진짜 인성을 갖춘 선생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해결책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그러면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인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단순히 지식 전달보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이랬을 때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경쟁에서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특기 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 지식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암기 중심에서 창의 중심으로, 성적 중심에서 적성 중심으로, 1등 중심에서 특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 교육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로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브라타 교육 방식. 하브라타가 뭡니까? 암기식 교육을 토론식으로 바꾼 거죠. 토론식으로. 자, 조엘 롤링, 해리포터 저자장, 마크 세이콥스 디자이너, 그죠?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자, 이런 분들이 뭡니까? 학교에서 또 이 주입식 교육을 우리나라처럼 받았다면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을 보면요.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학생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걸 보면 강의식 5%, 읽기 10%, 시청과 시범 강의, 집단 토론, 또 뭔가 서로 설명해주기.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는 게 50%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거 다 빼고 강의식으로 지금 일제 기초강점기의 그 교육 방식 그대로를 지금 수업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의 해결책, 주입식 교육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토론식으로 바뀌는데, 이런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앉히면 전부 합니다. 그죠? 이렇게 T자로 해가지고 토론식으로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면 자는 아이가 드물겠죠? 자, 그래서 경쟁 심화. 1등 지상주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등 지상주의를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중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한 방향을 두고 뛰면 한 명만 1등 하지만 각자 다른 방향을 뛰면 여러 명이 1등 하듯이 한 명만 최고가 되고 나머지는 진짜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남들과 경쟁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1등만 대우받는 1등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성과 특기를 살려주는 교육인데요. 자, 장점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단점 위주의 교육. 무슨 말이냐면 시험 성적을 받으면 그 성적 중에 낮은 점수의 과목에 학원을 들어가고 보충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 위주의 교육 방식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수능을 쳐서 시험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점 위주의 교육 방식을 실시해요. 사실 잘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 위주의 교육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입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역사나 뭐 영어는 뭐 절대평가를 바꾸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박이 난 게 수학 아닙니까? 예. 자, 단점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장점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 두각을 나타내고 그 두각을 나타낸 부분에서 인정받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재밌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국어 45, 영어 50, 수학 45, 체육 100입니다. 제일 잘하는 거 체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보다는 못하는 국어나 수학 학원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70, 영어 60, 수학 47, 음악 100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학원 가죠. 자, 그래서 모든 교육이 끼와 재능 발굴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양한 끼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이런 끼와 재능은 어릴 때 그냥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성교육을 하려면 체험학습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 체험. 많이 체험해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길러보고 이렇게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협동심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하면.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런 입시 지옥의 경쟁 속에서 그 성적이 낮으면 옥상에 떨어가 죽는 이런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재미없게 하는데 재미없는 공부를 매일 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재미있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미있는 공부는 바로 뭡니까? 수능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된다. 수능 위주의 국영수 과목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 우리나라 진짜 하고 싶은, 저도 사실 이 셀프 인성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격 때문에 리더십을 배웠고 리더십을 배우다 보면 보다가 보니까 셀프 리더십도 알고 셀프 리더십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인성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셀프 인성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답 위주의 교육 방식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정답이 없는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이 다 있으냐? 없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왜 시험을 볼 때 정답만을 찾아서 평가를 하느냐? 사실 출제자가 평가하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왜 사는지 쓰라. 우리나라에 공헌할 걸 쓰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쓰라. 뭐 이런 걸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입식, 토론식 방식을 하브라타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또 지도하는 이런 교육 방식, 바로 거꾸로 학습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공부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주면 이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별 이렇게 일제고사를 이렇게 한 번에 치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각 학교별로 시험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인성교육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좋은 시스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교양 과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데 대학교의 시스템을 중학교에 들고 오면 된다. 중학교에 들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교양 과목으로 바꿔라. 국영수과를. 그 다음에 선택 필수 과목을 뭘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양하게 해서 이걸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지만 학교에 초등학교 아니고 중고등학교에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이며 또 지금의 반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반에 한 20명,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토론식, 이 필수 과목으로 되면 반 아이의 인원이 15명, 또 10명 내외로 줄여지면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금처럼 선생님과의 관계도 좀 더 친밀하게 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쉽게 자기의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될 뿐더러 또 뭡니까? 이렇게 입시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 시스템을 가져가면서 상호 협동하는 힘도 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에 진출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사회가 인성이 바른 사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고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 국영수 과목을 통해서 서열화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또 진급하기 위해서 또 영어 공부, 토익 공부해서 또 진급하다 보면 언제 인성 공부하냐고요.
어릴 때부터 서로가 상호 협력해서 자기 분야 각자 분야를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 구조를 학교에서 먼저 미리 만들어 조직 구조를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14강까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스스로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는 스스로 변화를 요하고 선생님도 선생님대로 연수를 통해서 변화를 요하고 학생은 학교 교육에서 또 인성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 사회가 정말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부모사 행정과정 15, 16강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14강까지 진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